사위 주제에 감히 내 딸한테 목소리를 높여? 당신이 뭔데? 그 말이 우리 딸 인생을 내 귓속을 망쳐. 찢고 지나가며 방 안의 공기가 눌리듯 가라앉았고 나는 당신이 컵을 뭔데? 쥔 소나기에 우리 딸 인생을 남은 망쳐. 미세한 떨림을 숨기지 못했는데 아무도 내 떨림 따위는 보지 않더라고. 당신이 뭔데? 그날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길고 깊은 금을 낼 줄 그땐 몰랐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나는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아이의 젖병을 삶고 말리며 회사 메일을 훑고 낡은 운동화를 끌듯 출근길을 나섰는데 그 일장은 누구의 시선에도 평온해 보였을 거다. 아내 지은은 늘 바빴고 나는 작은 IT 스타트업의 과장 직함에 매달려 숫자와 기획문서 사이를 오갔으며 미래를 묻는 질문에는 조금만 기다려라고 답하곤 했는데 그 조금이 누구에게는 실패의 변명처럼 들렸겠지. 장모의 시선은 늘 웃는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의 안쪽에는 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선이 들어 있었고 그 선은 대부분 내가 앉아 있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이어졌는데 그 끝에서 나는 자주 무언의 피를 흘렸다고. 민호 씨, 남자는 말이야, 체면을 세워야 해요. 지은이가 얼마나 눈치 보는지 알아요? 장모가 와인 잔을 돌리며 그렇게 말했고 지은은 잔을 받치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의 각도만큼 내 체온이 내려가더라. 나도 솔직히 버겁다, 민호야. 조금만 더 분발하면 안 되겠니? 그 말은 부탁의 어조를 가장했지만 부탁 뒤에는 이미 판결문이 놓여 있었고 나는 그 판결문에 서명을 강요받는 피고 같았다고. 장모의 거실은 흰색 대리석과 금빛 액자 그리고 고급 오디오가 과시하듯 놓여 있었는데 그 과시 속에 내가 설 자리는 없었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는 순간부터 나는 피고의자에 앉은 심정이 되었지. 민호 씨, 승진은요? 연봉은요? 창업 얘기한다던데 그건 꿈은 아니고. 네, 준비는 하고 있어요. 시장 흐름을 보면서. 흐름만 보다가 늙어요. 지은 인생이랑 애 미래를 누가 책임지나요? 대화가 끝나고 난 뒤 귀에 남는 건 그 누가라는 단어였는데 그 누가의 빈자리에 내 얼굴을 끼워 맞춰보려다 문득 멈췄다. 왜 늘 나는 책임의 주어로만 호출되고 존중의 목적어로는 단 한 번도 불리지 못하는가? 그 질문이 서늘하게 등을 훑고 지나갔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스며들며 금빛 실처럼 흔들리는데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머리끝이 젖어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문장이 굳어졌지. 나는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남자인가 하고. 회사에서는 더 서늘했다. 프로젝트가 한번 삐끗한 뒤로 신입 하나가 내 회의 자료를 대신 발표했고 팀장은 요즘 감이 떨어진 것 같아 민호 씨라며 어깨를 톡톡 두드렸는데 그 톡톡 소리가 꼭 내 등을 옥죄는 수갑 소리처럼 들리더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기다림을 부탁하는 사람은 이미 진 거라는 걸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의 귀가는 늦어졌고 문이 열릴 때마다 향수 냄새 대신 낯선 냄새가 스치듯 지나가는데 나는 그 냄새의 이름을 굳이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진 않지만 언어로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 나는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을 쥐고 자는 척을 했고 지은은 내 등을 보며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빛이 새벽까지 방 천장을 희미하게 덮었지. 어느 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 지은의 귓속말이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엄마, 나 지쳤어. 그냥 끝내고 싶어. 이어진 장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는데 그 단어들의 배열이
마치 판결문 2장을 연달아 던지는 형국이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내가 다시 선택하면 돼.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체면. 그 단어는 늘 그들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마지막까지 남는 잔향이었는데 그 체면의 반대편에 있는 내 실존은 언제나 부서지기 쉬운 종이컵 같았다고. 나는 부엌 문턱에서 멈춰섰고 양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한 문장을 속으로 씹었다. 그래, 그렇게까지 나를 버리겠다면 두고 보자. 다음 날 새벽 5시 나는 알람 소리에 과장된 듯 벌떡 일어났고 곧장 책상 앞에 앉아 서랍 맨 뒤에 숨겨둔 공책을 꺼냈는데 그 공책의 첫 장엔 커다랗게 RESET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부제 아래 백지처럼 비어있던 칸들이 순식간에 글자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나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내 이름을 되찾는 사람처럼 펜을 쥐고 시간을 깨물었지. 시장조사, 타깃 분류, 전환 퍼널, MVP 로드맵, 90일 학습 계획, 180일 수익화 가설 칸마다 내가 숨을 불어넣자 종이는 뜨겁게 데워졌고 그 뜨거움이 손끝에서 심장으로 역류하듯 올라오는데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어둠을 밀어내더라. 그 무렵 회사에선 미묘한 기류가 생겼다. 민호 과장, 요즘 무섭게 집중하시네. 눈빛이 바뀌었어. 누군가는 친절한 말투로, 누군가는 조롱 섞인 표정으로 건넸는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응답을 미루는 기술을 나는 그동안 충분히 배웠고 그 미루기의 끝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이제 알았으니까. 점심시간엔 카페에 틀어박혀 사용자 인터뷰 질문지를 다듬었고 퇴근길엔 중고 노트북을 하나 더 사서 집 거실에 작은 책상을 늘어놓았는데 지은은 그 책상 사이를 지나가며 거실이 엉망이네라고만 말했지. 엉망이라는 단어, 그건 물건의 상태에만 붙는 게 아니더라. 사람의 표정에도 관계의 표면에도 인생의 풍경에도 쉽게 붙는 너무 쉬워서 위험한 라벨이었지. 주말에 장모 집으로 불려갔을 때 나는 예감했다. 오늘은 내게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빼앗아갈 날이겠구나 하고. 민호 씨, 이혼 생각해봐요. 우리 지은이 더 늦기 전에.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크리스털 접시 위로 미끄러지는 포크, 무늬만 웃음인 미소들이 공중에 흩어졌는데 나는 그 소리들을 하나로 모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렇군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모의 눈꼬리가 올라갔고 지은이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보았는데 그 눈빛은 오래전 결혼식 날의 그것과 닮지 않았고 우리는 이미 다른 시간을 걷고 있음을 서로 알아챘다.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장면을 바꿔놓을 테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허리를 숙였지. 그 숙임은 굴복이 아니라 마지막 예의였고 예의 뒤에 오는 건 주저함이 아닌 결심이었다. 그 밤 거실 스탠드를 끄고 노트북 불빛만 켠 채 나는 RESET의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내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으려 했다. 누가 누굴 무시했는지 따지는 일보다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는데 이상하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의지가 커질수록 그 증명의 무대에 그들이 서 있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자라나더라. 증명은 언제나 관객을 요구하지 하고 다음 날부터 나는 시간을 쪼갰다. 새벽엔 영어와 통계, 오전엔 회사 업무, 저녁엔 코드와 설계, 밤엔 사용자 인터뷰 피드백 정리를 했고 주말에는 투자 생태계 세미나를 다녔다. 실패한 창업자들의 기록을 읽으며 무엇을 버려야 다음 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고
버림의 기술이 채움보다 어렵다는 것도 알았지. 나는 나를 채우지 않고 먼저 덜어냈다. 자존심의 부스러기, 억울함의 껍질, 피해자의 어조, 핑계의 목록 하나씩 떼어내 거실 쓰레기 봉투에 넣듯 버렸고 버리고 나니 남은 건 단단한 핵심 하나였다. 내가 나를 믿는다 라는 문장. 그러던 어느 저녁 지은이 드물게 먼저 말을 걸었다. 민호야, 우리 정리하자. 그 말은 초인종처럼 짧고도 분명하게 울렸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만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정정당당하게. 지은은 놀란 얼굴로 나를 보더니 곧 시선을 떨궜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금 이 방에서 무너진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덮고 있던 얇은 환상이었구나 하고, 환상은 결국 한 겹 종이였고 종이는 물을 만나면 쉽게 젖고 찢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종이를 결혼이라 불러왔던 거지. 며칠 뒤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깔끔하게 끝내요. 더 질척거리지 말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네, 깔끔하게 하죠. 다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장모는 불쾌한 웃음을 흘렸다. 비꼬는 거예요? 아니요. 덕분에 제 인생이 깨어났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고요했다. 파도가 멈춘 뒤에 바다 같은 고요, 폭풍 전야의 그 정적이 내 안에 가라앉았고 나는 알았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앞으로 가는 일뿐이라는 것. 그날 밤 나는 RESET의 상단에 한 줄을 덧붙였다. 무시당한 이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이름이 되어 걷기로, 멈추지 않기로, 누구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을 정리했는데 이상할 것 없지. 내 삶의 승인 도장은 내 손에 있어야 하니까. 다음 날 새벽 첫 사용자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구석자리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 앉은 남자의 시계줄이 번쩍이며 내 눈을 스쳤다. 지은이었다. 그리고 그녀와 맞은편에서 웃고 있는 남자의 손목에 내가 몇 해 전 선물하려다 포기했던 바로 그 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그 반짝임이 내 마음속 결심에 기름을 끼얹듯 번졌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치며 아주 조용히 펜을 들었고 속으로 한 줄을 썼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날 균열은 금이 아니라 선이 되었고 그 선은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의 모양을 정확히 그려주기 시작했는데 그 길 끝에서 누가 무릎을 꿇게 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민호 씨, 이제 그만 비참하게 굴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나까지 불행해져. 그 말은 지은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문장이었다. 그녀의 눈엔 연민조차 없었고 내가 한때 아내라 부르던 사람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났다. 비참하단 단어가 귓속을 울릴 때마다 내 안에서는 두 개의 감정이 싸웠다. 분노와 공허. 그날 나는 그 두 감정이 나를 새로 빚는 재료가 될 거란 걸 아직 몰랐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장모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미리 짜놓은 듯 했다. 위자료는 기대 말아요. 대신 깔끔하게 끝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무언가가 꺼져버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는 얼굴로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했는데 그 웃음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내 집은 텅 빈 공간이 되었다. 식탁 위엔 쓰다 남은 이유식통이 굳어 있었고 아이의 의자엔 먼지가 쌓였다. 지은은 은별을 데려갔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그 말은 당연한 명령처럼 던져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침대 한가운데가 유난히 넓었다. 그 넓음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기계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반복 속에서 삶의 색이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이혼했대? 에이, 세상에 그런 일 많잖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당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늘 가볍다. 회사의 책상 위엔 해고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민호 씨, 미안하지만 회사가 좀 힘들어요. 인사팀장은 끝내 내 눈을 피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예전부터 이 자리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회사를 나온 뒤 내가 처음 간 곳은 한강이었다. 겨울의 강바람이 칼처럼 불었다. 손끝이 얼고 숨이 차오를 때마다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다. 이게 끝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한번 끝내보자. 그 대신 내가 끝낼 타이밍을 정하자. 그날부터 나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연락을 끊고 SNS를 지우고 남은 돈으로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다.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처음 며칠은 공허함이 숨통을 조였다. 그러다 점점 그 고요함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는 오히려 나 자신이 잘 들렸다. 무시당한 남자, 실패한 남편, 버려진 아버지. 그런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건 세상이 나에게 붙인 라벨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그 라벨을 떼어내고 새 이름을 붙여야 했다. 어느 날 낡은 노트북을 켜서 RESET 파일을 열었다. 몇 달 전 적어둔 계획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땐 막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잃을 게 없으니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나는 일단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 밤새 오토바이를 몰며 골목을 누비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었다. 이 돈으로 서버비를 내고 그 다음 달엔 MVP를 올리자. 고객의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배를 누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이 도시의 구석에서 다시 일어설 거야. 배달 중 사고도 있었다. 비 오는 날 브레이크가 밀리며 차와 부딪혔다. 왼팔이 부러졌고 깁스를 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까 잠시 고민했지만 곧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괜찮아. 이제 나 혼자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병실에서 마주한 노인은 같은 병실 환자였다. 자네는 젊은데 왜 저렇게 고생이 많아? 나는 웃었다. 좀 늦게 철이 든 거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늦게 철든 놈이 세상을 바꾼다네. 빨리 철든 놈은 남 눈치만 보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깊게 박혔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노인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는 전직 공학 박사였고 실패한 창업자이기도 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지. 그걸 인정해야 다음 판이 보여. 그는 매일 노트 한 권을 내게 보여줬다. 거기엔 아이디어는 감정의 흔적 위에서 자라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퇴원 후 나는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RESET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감정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무시당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주는 플랫폼. 이걸 세상에 내보내면 나 같은 사람들도 숨통이 트일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코딩. 눈이 피로해도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이 흐려질 때마다 나는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아직 포기하면 안 돼. 하루는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다. 초기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모집. 답장은 단 한 통 왔다. 이름은 도윤, 28살의 개발자였다. 그는 나보다 10살 어렸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첫 만남에서 그는 말했다. 형님, 전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좋다. 그럼 우리 둘이 인생을 한번 리셋해보자.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우연히 카페에서 장모와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머, 민호 씨. 아직 서울에 있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예, 떠나지 못했죠.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인생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녀는 비웃듯 웃었다. 아직도 그 허황된 창업 꿈꾸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내 안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맞아요. 그래서 전 이제 세상보다 더 독해지려고요. 나는 잔을 들어 인사했다. 그날 내 마음의 복수는 비로소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이후 몇 달간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돈이 떨어지자 남은 옷을 팔았고 전기세를 내기 위해 잠시 공사장에도 나갔다. 피로로 눈이 충혈되어도 웃음이 나왔다. 이게 진짜 사는 거지. 그리고 드디어 첫 테스트 버전이 완성되었다. 플랫폼 이름은 그대로 RESET. 첫 화면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당신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출시 하루 전날 도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그의 SNS에는 낯선 회사 명함이 올라와 있었다. RESET CTO 도윤. 하지만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쓴 코드, 내가 그린 비전. 그 모든 게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세상은 한 번도 그를 만만하게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그를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만 여겼을 뿐이었다. 그는 손을 떨며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말했다. 좋아. 그럼 이번엔 진짜로 무너뜨려 보자. 내가 만든 걸 내 이름 없이 세상에 내놓다니. 노트북 화면 속 뉴스 기사엔 청년 개발자 도윤, 혁신 플랫폼 RESET 공개 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숨이 막히는 그 순간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다. 배신의 냉기가 온몸을 타고 퍼지며 심장이 차갑게 굳어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긴 사건이었다. 모니터 속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이 플랫폼은 저희가 수년간 준비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내 귓속에서 파도처럼 울렸다. 저희가? 그 저희 속에 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의 코드 한 줄, 설계의 모든 구조, 심지어 로고 디자인까지 전부 내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불이 붙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더 단단한 감정이었다. 되갚아주겠다. 하지만 감정으로가 아니라 논리로, 증거로, 냉정함으로. 며칠 동안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방에 틀어박혔다. 잠도 식사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 찾아왔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 나는 도윤이 사용한 도메인, 서버, 법인 등록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코드와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의 서버로 옮겨놨다. 심지어 나와 함께 만들던 노트에 적힌 RESET 핵심 알고리즘까지. 다행히 나는 그 모든 과정의 초안을 백업해두고 있었다. 내가 일일이 기록해둔 개발일지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이제부터 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과 법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정의보다 관계를 믿는다. 나는 몇몇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들은 척하며 웃었다. 그 친구가 훨씬 유명하잖아요. 증거는 있나요? 도윤 씨가 대표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말끝마다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그들의 판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나는 내 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나는 새로운 노트를 폈다. 표지엔 커다랗게 써 있었다. 프로젝트 REVENG 침묵의 역습.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탑의 기초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세운 계획은 단순했다. RESET의 약점을 찾아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것. 나는 도윤이 놓친 진짜 사용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외형과 투자를 원했지만 나는 진짜 절망 속 사람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원했다. 먼저 나는 다시 걷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 베타 서비스를 열었다. 배달, 공사, 이혼, 해고, 파산을 경험한 평범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왜 다시 시작하기 어렵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다시 일어설 힘은 있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그래서 RESET 기술이었다면 나는 사람을 선택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혹시 민호 씨? RESET의 진짜 설계자 맞습니까? 그는 나보다 10살쯤 많아 보였다. 명함엔 투자자 김도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 당신 편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놈한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는 내 노트를 읽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네요. 철학이 있어요. RESET 사람을 구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당신이 만들 건 사람을 부활시키는 생태계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두드렸다. 누군가 내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 준 건 처음이었다. 그날부터 김도연은 내 첫 투자자이자 멘토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복수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대놓고 소리치면 세상은 도망가요. 침묵 속에서 판을 바꾸세요. 그의 말대로 나는 움직였다. RESET의 취약점을 분석했고 데이터 유출 문제와 사용자 피드백 조작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 도윤은 투자자 눈치 보느라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빠르게 상용화하며 오류를 덮어두고 있었다. 나는 그 데이터를 수집해 정리했다. 모든 로그, 모든 에러 리포트를 문서화했다. 그리고 김도연의 연결을 통해 기자 한 명에게 전달했다. 당신은 진짜 이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기자는 며칠 뒤 내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큰일 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걸 세상에 내보내길 원하십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누군가는 정의를 되돌려놔야 하니까요. 며칠 뒤 뉴스가 터졌다. RESET 플랫폼, 데이터 조작 및 보안 취약점 의혹.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역시 벤처도 거짓이네. 투자자들 돈 날렸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며칠 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님,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죠. 그 문장 끝에는 웃음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그 웃음이 내게는 도발처럼 느껴졌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다. 어디서 볼까? 그날 밤 민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다. 거울 속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민호가 아니었다. 복수의 설계도는 완성되었고 이제 그 설계는 현실 위에서 불타오를 차례였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의 웃음은 여전했다. 차가운 유리벽 뒤로 도윤이 앉아 있었다. 세련된 정장, 새로 자른 머리, 손목에는 금빛 시계. 내가 그토록 그리던 성공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모습은 오히려 나를 비웃는 거울 같았다. 우리가 마주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카페였다. 도윤은 기자 인터뷰를 마치고 막 들어온 참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당당하게 미소 지었다. RESET의 공동 설계자였죠? 요즘 여기저기서 제 얘기하신다면서요.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너한테 묻고 싶었다. 왜 그랬냐? 뭐요? 그의 눈빛은 순진한 척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내 코드, 내 설계, 내 노트를 통째로 가져갔잖아. 증거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형님, 세상은요.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단검보다 깊게 꽂혔다. 그가 그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세상은 진실보다 목소리를 믿지.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보다 더 큰 무기를 준비했지.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호 씨, 장모님이 RESET 쪽 초기 투자자였어요? 그 말에 나는 귀를 의심했다. 확인해 보니 김도연이 소개해준 투자 명단 속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이름이 바로 윤명자, 지은의 어머니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결국 다 연결돼 있었던 거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윤은 내 아이디어를 훔쳤고 장모는 그를 뒤에서 지원했다.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사다리를 그들은 미리 구부려 놓았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판이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조용히 움직이세요. 복수는 말이 많을수록 힘을 잃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이제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시스템과의 전쟁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장모의 회사를 직접 찾아갔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 위로 내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민호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 장모는 여전히 우아했다. 짙은 화장, 고가의 자켓, 손엔 루비 반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혼한 사이에 뭘 그렇게 집착해요? 지은이도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도 새 출발합니다. 다만 당신이 세운 판 위에선 아닙니다. 그녀는 비웃었다. 그럼 당신이 만든 판이 버틸 줄 알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돈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죠. 하지만 세상을 뒤집는 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장모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두려움의 첫 흔적을 봤다. 며칠 뒤 김도연이 내게 한 사람을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유진, IT 전문 기자였다. 민호 씨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스타트업 스캔들이 아니에요. 권력과 돈이 얽힌 구조적 사건이에요. 그녀는 내 노트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이 내용 기사로 내보내면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왜요? 저는 그들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싶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증거를 모으는 걸 도와드릴게요. 단 민호 씨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미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내 곁에서 함께 움직였다. 장모의 투자 기록, 도윤의 내부 이메일, 조작된 자료들. 우리는 퍼즐을 맞추듯 증거를 모아갔다. 김도연이 그 자료들을 정리했고 유진이 그것을 언론으로 흘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던 그때 도윤이 먼저 움직였다. 한밤중 내 메일함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형님, 기자랑 손잡았다면서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 다음 날 유진의 신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우리 위치가 새나갔어요. 누군가 내부에 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도윤이 정보원을 심어놨군. 그날 밤 김도연이 내게 말했다. 민호 씨, 잠시 도망치세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죠. 나는 노트를 들었다. 이 노트 한 권이면 판이 다시 뒤집힙니다. 며칠 뒤 유진이 내게 USB를 건넸다. RESET 서버의 원본 로그입니다. 이걸 보면 누가 진짜 개발자인지 증명돼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이걸 공개하면 RESET은 끝입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유진 씨,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의는 항상 누군가의 복수로 시작되죠. 우리는 그 자료를 언론에 넘기지 않고 대신 직접 공개하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개발자 포럼, 스타트업 연합 게시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파일을 공유했다. RESET의 창업자, 도윤은 표절자다. 그 한 줄의 제목이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미쳤어요? 지금 무슨 짓 한 건지 알아요? 알지. 이제 내가 증명할 차례야.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끝까지 말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형님,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장모의 회사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뉴스 속보가 터졌다. RESET 대표 도윤,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착수. 모든 게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 내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 하나가 떴다. 민호 씨, 당신이 이 판을 시작했으니 이제 끝까지 책임지셔야겠죠. 낯익은 목소리였다. 지은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한마디가 새로운 폭풍의 시작을 알렸다. 당신이 판을 깠잖아요, 민호 씨. 이제는 나도 내 방법으로 살아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랜만에 들은 지은의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손에 쥔 휴대폰이 천천히 식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뉴스 속 화면엔 또 다른 제목이 떠올랐다. RESET 대표 도윤, 횡령 혐의 부인 배우의 전 부인 가족 개입 의혹. 기사 하단엔 전 사위 민호 씨와의 내부 공모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나를 공범으로 만들겠다는 거군.
기자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왔다. 민호 씨, 지금 온라인에서 당신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예요. RESET 내부자 폭로 주체가 민호 씨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나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내가 폭로한 건 진실이었어요. 그게 불법이면 세상 자체가 불법이겠죠. 전화기를 끊자마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 윤명자. 민호 씨, 당신이 지금 뭘 건드린 줄 알아요? 그 말 뒤에는 주소 하나가 붙어 있었다. 오늘 밤 그 카페에서 봅시다. 단둘이. 카페는 여전히 그때 그 자리였다. 비가 내리고 유리창엔 네온 사인이 번졌다. 장모는 이미 앉아 있었다. 짙은 색 코트를 걸치고 눈가에는 피로한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주름조차 그녀의 오만을 가릴 수는 없었다. 민호 씨, 당신은 아직도 세상을 착하게 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긴다는 말, 그건 누가 정하는 건가요? 돈이요. 신뢰요. 사람들은 정의보다 성공한 사람을 믿어요. 당신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도윤을 젊은 천재로 보고 있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그 믿음 제가 직접 무너뜨리겠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만든 성공을 그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이젠 그만하세요. 지은이까지 망가뜨릴 생각입니까? 그 아이를 망가뜨린 건 나가 아니라 당신이죠. 그 순간 장모의 손끝이 떨렸다. 지은이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당신 같은 남자들 때문이에요. 무능하고 순진해서 세상에 짓밟히는 남자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무능한 남자가 이제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당신 이름을 새길 거예요. 카페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지은이었다. 짙은 회색 코트에 차가운 표정. 그녀는 장모 옆으로 걸어와 내 앞에 섰다. 엄마, 그만해. 이건 내가 처리할게. 그녀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민호 씨,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진실이요. 그리고 당신 눈빛에서 죄책감을 보는 것. 지은은 미세하게 눈을 떨었다. 내가 도윤을 만난 건 그가 당신의 계획을 이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포기한 줄 알았어요. 난 포기한 적 없어요. 다만 당신이 날 버릴 때 조금 늦게 일어났을 뿐이죠. 늦게 일어났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옳은 걸 세상에 보여줄게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USB를 내밀었다. RESET의 마지막 원본이에요. 도윤이 삭제 못한 백업. 이걸 당신이 세상에 공개하면 모두 끝나요. 그럼 왜 줍니까? 끝내세요. 우리 모두를.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분노, 회한, 그리고 마지막 미련까지. 다음 날 새벽 나는 김도현과 서유진을 불렀다. 이걸 공개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가죠. 더 이상 뒤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제작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진짜 RESET의 이야기. 화면에는 내가 만든 첫 코드, 도윤의 이름이 덧씌워진 서류, 그리고 백업 데이터의 로그 타임이 그대로 노출됐다. 영상은 단 5분이었다. 하지만 그 5분이 세상을 흔들었다. 개시 30분 만에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었고 댓글에는 수천 개의 분노와 충격이 쏟아졌다. 진짜 창업자는 민호였어. 도윤은 도둑이다. 세상은 결국 진실 편이구나. 그날 오후 도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입니다. 기술 협업의 과정에서 생긴 착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기자가 물었다. 그럼 이 영상 속 서명은 뭡니까? 당신 서류엔 민호의 설계 파일이 그대로 첨부돼 있네요.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장면이 생중계로 전국에 퍼졌다. 마이크로 후킹 역전의 순간. 그날 저녁 나는 김도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호 씨, 축하합니다. RESET은 무너졌어요. 투자자들도 도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신 표정은 왜 그리 어둡습니까?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비어 있네요.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민호 씨, 도윤이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회사 자금 전부 인출하고 잠적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직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은 도윤이 장모의 비자금 계좌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모는 조사받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말했다. 난 그 돈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같은 날 내 계좌로 미확인 송금이 들어왔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단 한 줄의 메모만 있었다. 내가 RESET를 만들었다면 이건 내가 RESTART를 시작하는 자금이다. 그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다. 도윤이 아니었다. 그건 지은이었다. 결국 당신도 그들처럼 됐네요. 서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배신감이 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실을 위해서라며 왜 당신은 사람을 이용합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말이 아프게 꽂혔다. 그래, 어쩌면 나도 복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누군가를 이용해 온 건 아닐까. RESET 무너진 뒤 세상은 나를 정의의 사나이로 불렀다.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SNS에는 내 이름이 빠르게 퍼졌다. 억울한 사위의 통쾌한 복수? 진짜 창업자의 역전극.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들릴수록 내 마음은 이상하게 공허했다. 언론은 나를 영웅처럼 다뤘지만 그 안에 숨은 또 다른 조각들은 보지 못했다. 내가 지은을 통해 USB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그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었다. 며칠 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다. 민호 씨, 최근 대규모 입금 내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입금이라니요? 전 그런 돈 받은 적 없습니다. 보낸 사람 정보가 없습니다. 익명 계좌로 송금된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건 도윤이 마지막으로 빼돌린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지은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이건 내가 RESTART를 시작하는 자금이야. 그날 밤 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 순간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수렁이 시작된 거였다. 며칠 후 경찰에서 나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도윤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 이름이 엮여 있었다. 조사관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씨가 남긴 메모를 보셨습니까? 무슨 메모요?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민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가 도망치기 전 마지막 복수의 불씨를 나에게 남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불길 속에서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언론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변했다.
정의의 사나이 알고 보니 내부 공모자. RESET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은 내 얼굴이 실린 기사들이 악의적인 표정으로 편집되어 퍼졌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 그 사기 사건 나왔던 사람 아니야? 서유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민호 씨,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당신이 해명하지 않으면 모든 게 뒤집혀요. 그럼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도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리지 않았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복수를 이뤘지만 그 복수의 파편이 지금 내 삶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다. 그날 새벽 김도연의 전화가 왔다. 민호 씨, 지금 나를 만나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 그 여자가 뭔가 준비 중이에요. RESET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어디십니까? 우리 처음 만난 그 창고 서쪽 외곽. 급히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엔 쓰러진 김도연이 있었다. 바닥에는 노트 한 권과 흩어진 서류, 그리고 그의 손엔 USB가 쥐어져 있었다. USB 위엔 피 한 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민호 씨 조심하세요. 이 싸움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평온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깨어났다. 분노도 복수도 아닌 책임감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내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들은 도윤과 김도연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며 내 노트북과 USB를 전부 가져갔다. 그 노트엔 내 전생애가 담겨 있었다. RESET의 원본 코드, REVENGE의 설계도, 그리고 김도현과 나눈 기록들까지 모든 게 사라졌다. 그날 밤 방 안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빛 하나 없는 어둠 속 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게 복수의 끝인가? 누군가 내게 물었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아니, 이건 벌이다.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갇힌 벌. 새벽이 다가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UNKNOWN. 메시지 한 줄이 떴다. RESET 2.0 곧 출시합니다. J.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 끝을 보자. 어둠은 짙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마지막 불씨 하나를 다시 붙들었다. 이제 나와 세상 둘 중 하나만 남을 때까지 당신은 언제부터 진실이 정의라고 믿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칼날 같았다. RESET 2.0 발표 현장.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쏟아지는 그 무대 위에서 지은은 차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건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그림자였다. RESET 2.0 런칭 행사는 거대한 쇼였다. 초대형 LED 화면에는 다시 시작하는 세상, RESTART라는 문구가 빛났다. 무대 중앙에는 지은이, 그 옆엔 투자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객석 맨 뒤, 나는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김도연이 남긴 마지막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RESTART의 근본을 흔들 증거, 즉 도윤의 최종 코드와 장모의 자금 흐름이 모두 담겨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RESTART의 창시자 윤지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환호가 터졌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지은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며 단단한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은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미소의 밑바닥에 있는 결연함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끝장을 보겠다는 얼굴이었다. 오늘 저는 RESTART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멈췄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LED에 낯익은 코드가 나타났다. 내가 만들었던 바로 그 REST의 원본 코드였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다. 지은은 이어서 말했다. 이 코드를 만든 사람은 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한 남자입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 향했다. 그 순간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다. 지은이 마이크를 내밀며 말했다. 민호 씨, 이제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쥔 USB가 따뜻했다. 그래요. 이제 숨길 게 없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며 나는 웃었다. 여러분이 믿었던 이 시스템,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거짓과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화면에 파일을 연결하자 도윤의 이메일, 장모의 자금 기록, 그리고 RESTART 내부 거래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다. 기자들의 셔터가 터졌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마감 보고서입니다. 잠시 후 장모가 무대 뒤편에서 나타났다. 경호원들과 함께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끝난 건 당신이죠. 세상은 나 같은 사람들로 움직여. 넌 결국 도구에 불과했어. 그렇다면 도구가 주인을 삼킨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입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돌았다. REST 자금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 윤명자 대표 긴급 체포.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호,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연행되던 순간 지은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있었다.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그때 무대 뒤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다. 그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도윤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흘러나왔다. 축하해요, 형님. 결국 제 무대까지 뺏어가네요. 하지만 알고 계시죠? 이건 내가 만든 시나리오였어요. 영상이 이어졌다. 지은 씨, 윤 대표님, 그리고 민호 형님. 당신들이 서로를 파괴하도록 만드는 게 내 진짜 목표였어요. 당신들이 정의를 말할 때마다 나는 웃었습니다. 장내가 혼란에 빠졌다. 영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다. REST든 RESTART든 결국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당신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모두가 얼어붙었다. 지은은 마이크를 떨어뜨렸고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외쳤다. 민호 씨,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다르게 끝내겠습니다. 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USB를 다시 꽂았다. 그리고 김도연의 마지막 코드 파일을 열었다. 그 파일은 RESTFINAL이라는 이름이었다. 모든 로그가 기록되는 자동 공개 시스템. 누가 언제 무엇을 조작했는지가 실시간으로 드러났다. 스크린 위에 도윤의 최종 로그인 IP, 장모의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지은의 USB 백업 기록까지 차례로 공개되었다.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만해요. 제발. 이건 나의 죄를 포함한 모든 진실이에요. 파일이 실행되자 무대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내 얼굴을 비추는 차가운 빛뿐이었다. RESET의 의미는 복수가 아닙니다. 용서도 아닙니다.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리셋입니다. 순간 전원이 꺼졌다. 암전 속에서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느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날 이후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뉴스는 며칠간 그 사건을 떠들썩하게 다뤘고 RESET 2.0은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장모는 구속되었고 도윤은 행방불명. 그리고 지은은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제게 복수를 가르쳤지만 결국 용서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용서라, 그건 아직 내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모든 게 불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슈를 이야기했고 신문은 어제의 주인공들을 잊었다. 그러나 내 안엔 여전히 그날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RESET, RESTART, 복수, 그리고 진실. 그 모든 단어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내 머릿속을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언론 인터뷰도 고소장도 누군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 조용한 해안가 마을로 내려왔다. 작은 원룸 한 칸, 낡은 책상, 그리고 노트북 하나. 파도 소리가 하루의 리듬을 대신해 주는 곳. 나는 처음으로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을 마주했다. 창문을 열면 바람 냄새가 들어왔고 그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말했다. 이제 됐다. 그만 싸워도 돼. 나는 조용히 웃었다. 복수의 끝엔 항상 고요가 찾아온다고 했다. 그 고요가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노트북을 켜니 바탕화면에 남겨진 파일 하나가 보였다. RESETFINALBACKUP. 그 파일 안에는 내가 만든 코드와 기록, 그리고 김도현, 서유진, 그리고 지은의 이름이 함께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천천히 열었다. 마지막 로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리셋은 복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문장은 김도연이 남긴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파일을 닫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다. 늦게 철든 놈이 세상을 바꾼다 했잖아. 나는 웃으며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다. 마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듯한 평화로운 파도였다. 며칠 뒤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흰 종이 한 장과 함께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RESET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제이. 나는 그 USB를 천천히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새벽의 바다를 배경으로 앉아 있었다. 머리는 바람에 흩날렸고 눈가엔 미소가 있었다. 민호 씨,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증명하려 했어요. 사랑도 정의도 복수도.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원했던 건 그냥 다시 살아보는 거였어요. RESET는 이제 진짜 당신의 것이에요. 영상이 끝났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내 안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야 알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며칠 후 서유진이 마을로 찾아왔다. 당신이 진짜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할 일이라니? RESET를 다시 만들려고요. 이번엔 이름 그대로의 뜻으로요. 나는 새 노트를 열고 제목을 썼다. RESETHUMAN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 서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답네요. 결국 복수를 기술로 끝내지 않고 사람으로 마무리하려는 거. 그래야 그가 그리고 우리가 헛되지 않죠. 우리는 바닷가로 나가 앉았다. 파도 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민호 씨, 후회되죠? 응. 하지만 후회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그녀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 결국 복수도 삶의 일부였네요. 그래요. 필요한 고통이었어요. 밤이 되자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새로운 코드 창을 열고 첫 줄을 입력했다. RESET 2.0 people who want to live AGAIN.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나는 지난 5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비와 배신, 복수와 용서, 그리고 잃은 사람들. 모든 게 그 코드 안에 녹아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천천히 키보드를 눌렀다. 손끝이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기분이었다. 새벽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다는 그 빛을 그대로 품었다. 그 속에 나는 있었다. 이름도 명예도 복수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 하나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젠 됐다. 진짜 리셋이야.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